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PER이 2년 만에 최고다. 그래서 박스권에 머무르거나 더 하락할 것이냐, 추가 상승할 것이냐. 이게 어디 그 언론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2,500선 코스피가 계속 턱걸이하면서 좀 지켜주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 PER이 16배, 16배를 기록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가장 높았던 게 최근에 2021년 9월 8일인데 이때가 18배였으니까 23개월 만에 코스피 PER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뜻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고평가 논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재 코스피는 고평가다. 요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싶거든요. 현재 2,500선에서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 코스피. 지금 이 기사의 이야기처럼 고평가다 아니다. O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고평가가 아니다. 근데 사실 이 언론이 왜 이야기를 하는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런 종목들, 2차 전지랑 반도체, 요게 우리 시장을 받치는 두 섹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반도체도 지금 AI 기대감에 쭉 올라온 거 있고 아직은 거기서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고 2차 전지도 역시나 미래 성장성을 땡겨왔다는 그 밸류가 어느 정도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PER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평가 논란 X 들어주셨는데 팀장님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뭐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뭐 고평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 4월 달, 5월 달 정도를 따지면 그때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13배가 넘어갔었거든요.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검은색 선이 포워드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3.4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왠지 우리나라 코스피가 13배를 넘어갔다? 느낌이 이제 그렇게 싸진 않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13배에서 거래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몇 배에서 거래되냐면 어제 기준으로 10배 후반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비싼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왜 이렇게 13배에서 10배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냐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수는 지금 답답하게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 PER을 만드는 이 분모인 E 있죠. 이게 EPS잖아요. 근데 EPS가 지금 과거의 EPS가 아니라 앞으로 12개월 후의 EPS인데 이 12개월 후의 EPS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때문에 무조건 올라오는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2분기 실적까지는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리고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적자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양극재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도 또 한번 나눠보겠지만 2차 전지를 대표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EPS가 올라오는 부분은 무조건 반도체와 전기차 때문에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언론사에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이 뭐 비싸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모멘텀이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전고점에 있는 2600선이라든지 여기를 뚫고 가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지난주였나요? 우리가 2주 전이었나요? 지난주에 제가 헷갈리는데 예. 아무튼 직전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뭐 이러한 대형주들이 움직여야 지수가 좀 가는데 삼성전자 쪽으로는 돈이 지금 들어오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지수가 움직이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테마주들이 지금 한계를 좀 치는 거고요. 코스피 전체로도 봤을 때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왜 빨간색이 이제 외국인들의 누적 수매수 포지션인데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네. 그렇죠? 기관들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개인 투자분들만 이렇게 사는 시장은 지수가 움직이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갇혀 있고 개별 테마들만 지금 뭐 활개를 치는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되고 당분간은 요 그림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뭐 결국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예. 지금 쉽게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박스권에 좀 갇히는 지루한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당분간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언제쯤 해소될지는 잠시 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상엽 이사님도 역시나 X, 고평가는 아니다. 뭐 팀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여기서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그 기점은 8월 1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수가 지금보다는 조금 위에 있었을 때고 16배 정도라고 계산하는 게 이 전 얘기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X를 들어주신 이유는요? 네, 그 며칠 전만 보더라도 이게 퍼를 얘기할 때 이제 12개월 선행 퍼 이제 앞으로 이제 수익이 얼마가 발생할 거고 그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지금 이제 주가 지수를 이제 퍼 뭐 이제 비싸다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2,500 전후면요 제가 알기에는 또 이제 조금 뭐 긍정적으로 보는 곳에서는 퍼가 이렇게 높지 않고 한 11배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나온 이제 뭐 뉴스만을 놓고 뭐 고평가다라고 논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좀 시장에서 미국 또 이제 뭐 중국 또 이번 주 주요 뭐 이벤트들을 봤을 때는 참 확인해 볼 것들이 많다. 뭐 첩첩산중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고평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만한 좀 모멘텀은 아직이지 않나 뭐 그런 말씀 드려볼 수 있겠고 예.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건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예. 것 같아요. 반도체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재고인데 삼성전자는 재고가 1분기 대비해서 감소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증가폭, 재고가 증가하는 폭이 둔화가 됐고 반면에 SK 하이닉스 상대적으로 흐름이나 수급이 좀 더 좋은 모습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재고가 1분기 대비해서 증가폭이 둔화된 게 아니고 오히려 감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상반기 실적 저점 다졌고요. 뭐 수출, 무역 수지 적자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든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시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지연이 될 뿐이지 좋아지는 거는 맞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수 2,500 전후 2,500 이하 온다면 해볼 만한 지수다. 모아볼 만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1, 2위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두 개 합치면은 비중이 15%가 넘어가요. 이 두 종목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비중이 4%고 삼성전자가 우선주 합쳐서 비중이 20%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비중이 큰 쪽이 잘해주는 쪽이 코스닥은 흐름이 좋고 못해주는 쪽은 흐름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당장 8월은 아니지만 뭐 9월이더 뭔가 반전의 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큰 코스피 그 두 종목이 좀 힘을 발휘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추정해보고 추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좀 약간 답답한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잘 갈 것이다 라는 게 좀 논리가 퍼져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뭐 성장하면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JYP나 뭐 이런 다른 엔터들 실적 잘 나고 의료기기 실적 잘 나고 거기 제약바이오는 기대감 살아있고 근데도 환율이나 대외적인 무슨 뭐 정치적 갈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못 가는 그런 좀 답답한 시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한번 OX 들어볼게요. 제가 기간은 명확하게 정하진 않겠습니다. 당분간 박스권에 머물거나 하락할 것이다. 아니다. 추가 상승할 것이다.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추상적으로 그냥 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는 게 추가 상승할 건 게 2,600 넘어간다는 건지 아니면 뭐 여기서 10포인트 더 간다는 건지 당분간이라는 게 4주라는 건지 일주일이라는 건지 그냥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대 박스권 혹은 하락 OX 한번 들어주시죠. 추가 상승이 O, 박스권에 머물거나 하락할 것이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루뭉술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X. 박스권이나 조금은 약간 경계감. 팀장님은요? 네, X로. X. 네. 왜죠?
조금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좀 부재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서 이제 경계감을 가질 만한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죠. 특히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이벤트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 관련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언론에서는 보니까 오늘 그런 기사도 있더군요. 중국이 저렇게 침몰을 하면 가장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또 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기침을 하면 옛날부터 우리는 조금 많이 흔들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여전히 그 영향권에서는 놓여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다만 근데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방송하기 직전에 지금 중국 증시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극적인 지금 반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 오른쪽 끝이 오늘 1% 빠지다가요. 지금 아래 꼬리 길게 양봉으로 지금 전환돼서 지금 끝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끝이 났죠. 상위 종합 지수가. 뭐 이건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요거 코멘트만 하나 드리면 보통 주가가 위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별론데 많이 빠진 상태에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망치형의 이러한 양봉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이제 뭔가 반전의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제가 이제 오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뭐 규제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좀 나온 것 같고요. 8월 말에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제 중국으로 또 방중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일부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기대감으로 일단 드라마틱하게 지금 장 막판에 우리나라 거의 장 후반 끝날 무렵에 이렇게 지금 반전을 시켜놓은 부분은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천 한번 보시죠. 심천도 지금 보시면 몸통은 거의 없습니다. 시가와 종가가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지금 꼬리가 아주 길죠.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그런 흐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 쪽인데요. 홍콩 항생도 어제 만들어 놓은 음봉을 캔들로서 이렇게 커버를 하는 흐름이면 일단 오늘 끝난 중화권 증시의 흐름은 내일 우리 시장에 그래도 좀 긍정적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하나씩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일단 8월 달에 중국이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 중에 브릭스 관련된 부분들 뭐 이머징 마켓입니다. 이머징 마켓의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과 브라질이 거기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는 자료가 있어서 우리가 중국이 이렇게 좀 흔들리면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것은 그래서 시장도 거기에 조금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참 힘드니까 금리를 이렇게 최근에 2번이나 이렇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증시는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이제 항상 매일 체크하는 부분이 이 중국에서는 이 15레이트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는데요. 원래는 제가 앵커님한테 하루 돈 빌려달라고 하면 사실 이자 없이 그냥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하시게 되네요. 네. 근데 제가 일주일 뒤에 뭐 2주 뒤에 주겠다라고 하면 약간 고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니까. 그러면 금리가 하루짜리보다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리는 더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근데 최근에 중국의 이 금리가 어떻게 됐냐면 단기물이 훨씬 더 장기물보다 금리가 슈팅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금융시장이 좀 불안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여준 금리를 한번 보시면 2주짜리 금리가 1.91이고요. 1개월짜리가 1.85입니다. 뭔가 아직까지 이렇게 구간별로 역전이 되어 있는 그러한 그림, 불안감은 조금 남아있다. 그래서 이게 주 후반에 조금 완화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금리 인하를 했지만 중국 증시가 다 밀렸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했던 것보다 강력하게 뭔가 부양을 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충족을 좀 못 시키는 바람에 실망감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25일 밤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혹시나 나올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위에 검은색이 상해 부동산이고요. 아래쪽 초록색은 항생 부동산 지수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상해 부동산 지수는 잘 버티고 있는데 항생 부동산 지수가 지금 많이 폭락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가
민영 기업들, 민간 기업들이 많고 여기는 국영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차이도 또 하나가 있고 하나는 뭐냐면 달러 그 외채 비중이 많습니다. 이쪽이. 예, 이러다 보니까 뭐 외부의 금리의 움직임, 그다음에 환율의 움직임에 상당히 더 민감하게 변동성 크게 움직이는 시장이 이쪽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후반에 25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혹시라도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3%를 돌파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움직임이 좀 나와준다면 중국과 관련된 이 뉴스도 살짝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좀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해결 안 되면 당분간은 조금 박스권. 네, 이렇게 힘들 수 한번. 있다. 네, 그래서 잭슨홀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말씀하시죠. 네. 팀장님께서 이제 지금 뭐 중국 지수가 예. 이제 아래꼬리 달렸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래꼬리 달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긍정적인 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미국에서 이제 8월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8월 2일부터 하락했거든요. 근데 8월 1일 미국 증시에서 이제 국채 추가 발행 이슈 있어서 8월 2일부터 국내 증시가 하락을 했고 또 그때부터 수급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날에 나온 게 피치에서 미국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기관은요. 삼성전자를 8월 2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삼성전자의 매도량이 오늘이 가장 적네요. 6만 5천 주 매도했고 금액으로는 한 50억도 매도를 하지 않았고 또 지금 수급 말씀드리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연기금조차도 삼성전자를 8월 2일부터 연일 매도하다가 오늘 순매수 전환했네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기관의 수급, 연기금에 정말 오랜만에 매수 전환 이런 것도 뭔가 좀 시장에서의 단기적이지만 좀 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 수급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이랑 이번 주 잭슨홀 지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까, 팀장님? 네, 짧게만. 네. 환율은 뭐 사실 지금 중국의 위안화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연동이 되고 있는데 예. 오늘은 다행히 7.3 위안 아래로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아까 좋은 뉴스 나오면서 예. 그 부분만 안정을 좀 찾아준다면 오늘 우리 환율 좀 빠지셨죠? 이 부분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은 요 정도에서. 알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